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보이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PPT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제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안 들리시는 경우는 저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진행하다가 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들리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국악학원과 진행하는 생기부 웨비나 시즌 3 오늘 선택 과목과 탐구력 중에서 오늘은 자연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공지나 뭐 이제 단톡방 뜨는 거를 보시고 이 생기부다 아니면 선택 과목과 탐구력이다 해서 들어오셨는데 아, 뭐 이제 그냥 거기까지만 보시고 오늘 자연 계열인지는 모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자연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자연 계열을 지망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제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틀은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처음 오셨을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지는 뭐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은 특히 학종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지금 고3, 고2까지는 주로 학종에서 중요했던 거고 고1부터는 이제 뭐 정시나 교과 전형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좀 내용을 달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 시즌 3로서 일단은 선택 과목하고 탐구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거를 뭐 전체를 다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계열별로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자연 계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경 계열, 메디컬 계열 쪽으로 그냥 문이과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격언로 하고 있고요. 지난달엔 또 인문 계열 했으니까 오늘 자연 계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제 위에는 저의 학력상, 아래는 학원 관련 이력들, 그리고 밑에 사회 관련 이력들 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시문 면접 강사로 이쪽 대치동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시 면접 강사 일을 하다가 이제 생활기록 저기 자기소개서를 봐주게 됐고 자소서를 봐주다 보니까 이제 생활기록부까지 하게 돼서 대부분 이런 설명회들은 이제 주로 그 입시 컨설팅을 위주로 하시는 그런 컨설턴트나 소위 소장님들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면접 강사 출신으로서 이쪽까지 맡고 있다는 그런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의 목차들은 이제 요 생기부 웨비나 시즌 3에 고정된 이제 꼭지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데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특히 1학년들은 지금 선택 과목들 한창 수요 조사들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물화 보통들 제일 많이 뭐 화생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물화생 아니면 물화생지 뭐 이렇게 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권장 과목 그래서 뭐 자연계지만 역시 수학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미적을 들어야 되냐 기하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미적은 뭐 내신이 나오고 지금 고2나 고3 기하는 안 나오면 이런 차이가 뭐 있어서 좀 그랬지만 지금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이수 순서가 위계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고고학 뭐고 실험 뭔지, 뭐 일반 교과는 뭐고 전문 교과는 뭔지 이런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심화탐구 쪽에서 제가 이제 특히 그 자연계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많이 느끼게 되는 뭐 변수, 가설, 기각과 인용 이런 거를 조금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 하나에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심화탐구 설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안을 찾고 보완하는 차원의 좀 보완입니다. 이제 그 제가 또 책을 좀 추천드릴 텐데 일단 그 케빈 엘리엇의 과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외에 또 한 권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익명성이 필요하시면 DM으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의 우선순위가 있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이건 이제 입사관이 한번 그 소위 학생부 종합전형 간수화 이후의 입시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4학년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간수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차이점이 나타났느냐?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베테랑 입학사정관이 경희대 입학사정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여기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저희가 다룬 내용과 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 이수 과목에 영향력이 컸다. 예전에는 뭔가 상대적으로 생활 기록부에서
평가할 요소들도 많고 자료도 많았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수 과목 어떤 과목을 들었고 안 들었고가 굉장히 영향력이 상대가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수화 이후에 그다음에 자연계열 오늘 저희 자연계열 하니까 자연계열 학문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뭐 5개 대학 주요 대학들이 이제 그 이수 과목들을 내놨죠. 권장 과목 필수 과목 해서 이건 이제 사실은 꽤 됐습니다. 아마 서울대학교가 23학년도에 내놓기 시작하면 시작이 된 거니까 그게 좀 굉장히 이제 변별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학생마다 이수 과목이 다르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을 듣느냐 안 듣느냐도 기본적으로 학생의 역량으로 본다. 주도성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사관들이 이수 과목이라는 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사실 원래 중요했었죠. 원래 중요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지 않다가 이제 그 서울대가 뭐 필수 과목 권장 과목을 내놓으면 조금 더 이제 좀 물 위로 떠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고1들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자, 그래도 일단 그 지금 현행 입시에서 일단 이 이수 과목이라는 얘기가 뭔지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실제로 대학 측 자료를 일단 그 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물론 이렇게 가공해서 들으시는 게 좀 편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가공하는 뭐 제작자나 발표자의 아무래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1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좀 이제 해석하고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학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오는 뭐냐면 요거는 제 자료가 아니라 출처를 밝히면 이제 요거는 작년에 휘문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께서 어, 강남교육청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급대가 나와 요거 이제 9등급 제로에 대한 내신입니다. 9등급 제로 말씀하셨던 거고, 근데 그냥 이제 지금 고1 이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1등급대라는 건 어쨌든 그 학교에서 상위 4% 안에 들었던 2등급 때는 상위 11% 안에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10%를 내시면 여기까지겠죠. 그다음에 이 여기는 23%까지 이 정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써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큰 틀은 내신이 결정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려 하는 무엇이냐 요 표현입니다. 이 3등급 대에 써 있는 이 3등급 때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교과가 아주 아주 우수할 때만 써라. 그러면 이 얘기는 일단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일단 학종이에요, 학종. 예. 3등급 대가 교과로는 어차피 인서울에 못 가죠. 인서울이 아닌데 뭐 갈 데가 수도권 이상에서 많진 않죠. 그래서 비교과가 뭐냐? 비교과가 어디에 드러나요? 이게 생기부에 글자로 표현되는 부분이죠. 음. 근데 이게 아주 아주 우수할 때만 써라라고 얘기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자로 표현된 부분, 생기부의 비교과가 뭐 우수하다, 뭐 그냥 아주 우수하다, 혹은 아주 아주 우수하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이수 과목 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앞에 입사한 얘기처럼 일단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비교과가 아주 아주 우수해지는 데 있어서 이수 과목 역시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서울대학교 아롤이라는 곳에서 그 매년 공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의 이수 교과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농생대 바이오 시스템 학부라는 데 걸 좀 가지고 왔고요. 왜냐면 제가 자연계열과를 찾다 보니까 최근 3년권은 이제 자연대 친구가 없어요. 다 공대 뭐 아니면 뭐 사범대 이런 친구들만 주로 나와 있어요. 일단 그이 자연계열 쪽 자연계열 제가 보통 단과대 구분했을 때 어쨌든 자연대나 농생대나 생활대 이제 약간 교과들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수했나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수 과목들을 서울대도 밝혀놓죠. 이게 벌써 이거는 2020년인가 19년 합격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4년 전이 21년이겠네요. 21년이니까 이미 이제 이런 걸 많이 따졌다는 얘기예요. 대학들에서 봤더니 사회는 사문탐을 들었고, 이 화학 이수 과목을 봤더니 화학 융합을 들었고, 자, 얘는 봤어요. 물리 원투를 다 들었네요. 화학 원투를 다 들었네요. 그다음에 이건 화학 실험이나 화학 과제 연구는 이건 약간 전문 교과죠. 공업과학도 그렇고, 그리고 생 원투를 다 들었고, 지 원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약간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기는 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화생지 원투를 다 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이수강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설명 같은 뭐 전문 교과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야, 너 이거 다 전문 교과 아니야? 뭐 이제 이게 눈에 띄실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사실 이 친구가 먼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지금은? 화물화생지 원투를 다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수 내역은 뭐 비율을 정확히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학생들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자체가 뭐야? 아, 얘는 굉장히 어, 도전적으로 피해가지 않고 이수 과목들을 싹씩 따라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런 과목들, 뭐 실험을 듣고 과제 연구를 듣고 뭐 전문 교과를 듣고를 이제 더 주목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반 성격 과목을 차분히 쭉 빠짐없이 들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이제 같은 과에 지원해서 합격했던 친구께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보죠. 뭘 들었는지. 보통 이제 사탐을 한두 개는 듣게 하는데 이제 세계사를 들으면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거 세계사 잘 안 듣는데. 자, 과학융합을 들었고. 자, 보면 얘도 물 원투, 화 원투, 얘는 생 원투, 얘도 지 원투를 다 들었죠. 물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능 이제 과목을 뭐 투로 가져가니까 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물화생지를 다 드러내준 눈에 띄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화학 실험하고 과학융합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일반적인 과는 다른 방법들이겠죠. 어쨌든 얘도 물화생지는 다 들었다. 다음이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학생, C라는 학생, C 학생인데, 얘는 봤더니, 자, 마찬가지로 이거 물 원투, 화 원투, 생원 원만 들었고, 지도 원만 들었죠. 물화생니까 물화는 다 들었고, 생원, 생투 들었고, 생명원 이제 실험까지 나갔고, 과제 연구도 그런 스타일들.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 같은 경우는 네, 물화생지 원투를 다 듣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수 내역도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과목들 성취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 이과를 자연계에 가는 친구들은 수학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과목의 내신이 자신의 전 과목 내신보다 일단 좋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좀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얘의 전체 내신은 전체는 안 나오구나. 기본적으로 여기 과학 쪽에 1.16, 전체가 수학 1, 수학 올 1이네요. 그래서 근데 아마 전체 내목 내신 구성을 봤을 때는 한 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과학 내신도 역시 좋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서울대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긴 많은데 특히 서울대 지금 쪽에서 물화생지를 사실 원투까지 모두 듣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어쨌든 3개 정도 그런 이수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어떤 일반 선택 과목으로도 꽤 이수 내용을 채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치우고요. 그 저희가 학종에서는 평가 요소를 뭐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뭐 양식들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살펴봐요. 어디 이런 틀이 있어야라면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좀 간략하게 간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일단 전체 내시는 보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학종에서 이제 학교별로 내시 다르게 적용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전체 내시는 어떤 순위는 사실 학과 선호도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연대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생명과학 쪽이 제일 높죠. 아무래도 이제 뭐 메디컬 준비하다가 생명공학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생명과학 정도가 오기 때문에 생명 쪽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사실 그 생명과 수학은 사실 뭐 비슷합니다. 이건 좀 결이 달라서 뭐 생수화 정도 순이니까 그 어쨌든 자연대 있는 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문화생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학과 화학과 정도가 그 다음 선호도,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과, 그 다음에 지구과학 관련 과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 그 다음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단과대에서 이제 농생명대학 그다음에 생활과학자 이런 순으로 일단 그 컷들은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관련 교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냐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든지 혹은 과학 과목들의 내신이 어떠한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자신의 전과목 내신이 수학이나 과학 때문에 깎이지 않아야 감점이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 연관 활동은 보통 동아리에서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 실험 동아리, 뭐 여기 이제 그 실험 동아리 뭐 이게 생명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뭐 의생명일 수도 있고요, 뭐 화학 실험일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아리들 보통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학술 영역 쪽에서는 뭐 실험이라든가 아무래도 실험이 중요하죠. 실험.
모델링, 뭐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심화 탐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수학 관련 과목, 과학 관련 과목, 혹은 이제 뭐 공대만큼은 아니지만 기술 과정이나 정보 쪽 과목들에서도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 교과의 성취도와 관련 교과의 세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영어, 사회보다는 수학, 과학이 더 중요한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형별 요소에서는 독서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 오늘 이 얘기 주로 드릴 거니까 그다음 또 뭐 리더십이나 이런 항목들 그 5개 항목 정도로 학생의 그 경쟁력이 평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과목의 우선순위가 뭐냐? 당연히 수학과 과학 관련 과목이 소위 말하는 국영사보다는 예, 이쪽에 가는 친구들은 더 우위가 있다는 거고요. 그 과목의 성취도와 그 과목의 세특을 좀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경희대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굉장히 베테랑 입학 사정관이십니다. 예,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설명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요 분들이 이제 경희대학교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좀 따왔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 중요한 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당연히 어떤 과목을 듣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관련 과목들의 이수 단위수가 얼마나 되고, 내신이 어떤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 계열은 수학, 과학이 중요한 얘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 이제 연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 선택은 대체 어느 요소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역량 얘기하잖아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여기 보시면 명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 진로 역량이 뭐라고? 교과 이수 노력. 그다음에 그 과목의 성취도. 그러니까 그 자연 계열로 오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을 일정 수준 이상 혹은 뭐 최대한 학교 상황에 따라 이수를 해야 될 거고 그 과목에 대한 내신도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올해 고려대학교 이제 설명의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고려대에서는 이 항목을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이제 걸로 더 있어. 이거 어떻게 되면 계열 관련 계열이라는 게 뭐 이제 뭐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계열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쪽은 수학 쪽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그 역량이라는 건 그쪽 과목들을 꾸준히 들었고 거기서 좋은 성취도를 내는 것이다. 그럼 플러스로 당연히 여기 보여주시는 주제 탐구까지 가긴 가야겠죠. 1차적으로는 이 탐구력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뭔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련 과목들을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알아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보다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수학과. 그러니까 수학과학이 제가 임의로 적은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뭐 예시이죠. 뭐 2.0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이 1이고 뭐 국영사가 3인 학생은 당연히 자연계열 진학하는 데 유리할 것이고 뭐 국영사가 더 잘 나온 이가 나온 학생들은 네, 이 학생은 사실 문과로 갔어야 하는 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과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고려대학교 이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자연계열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가 이렇게 좀 작년에 이제 신소재공학부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명시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목들이 쭉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성적표에서 제가 보는 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학생의 전체 내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목해야 되니까 여기 1.89네요. 1.89. 일단 내신이 나와 있고, 뭐, 다른 걸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89란 내신이 나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따져봐야 될 거는 일단 이 친구가 어쨌든 자연계열이니까 수학 내신이 어떤가? 수학 내신을 봤더니 2.47. 그다음에 과학 쪽 내신을 봤더니 1.71. 이 친구는 과학 내신은 괜찮죠. 자기 전과목 내신보다 어쨌든 1차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수학 내신은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선 감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이 경우에 그럼 이 친구는 자연대 못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 자연대에서의 21행지 중에서 어느 과를 쓰면 많이 불리할까요? 수학과를 쓰는 건 많이 불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공대를 쓴다고 했을 때도 공대 중에서
우리가 뭐 수학과 공부는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과학이 좀 덜 중요한 뭐라고 얘기하는 수학 더 베이스로 본다고 얘기하는 아 산업공학이라든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다음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이수 내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수학하고 과학이니까 자, 이 모수는 다 들었고, 그죠? 여기는 지금 이 수학 분석돼 있어서 원수 2 들었고, 미적 들었고, 합동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하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수학. 여기 이제 약간 중국어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심화수학. 이런 게 들은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왔더니 통과, 가탐시, 뭐 이건 다 듣는 거고, 그 다음에 하원, 그다음에 물원 들었고, 화원 들었고, 생원 들었고, 물원, 화원, 생원, 여기 두 학기에 걸쳐 있었네요. 들었고, 생명과학 실험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게 좀 이제 저기 전문교과로 분류되는 거죠. 네, 화투, 생투 들었고, 물투, 지투. 그죠? 이 친구는 과학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물화생지 들었고, 물화생지 원투, 지가 원이 왔구나. 투까지 어쨌든 다 갔고, 네, 플러스로 고급화학이랑 고급생명까지 들었으니까 예, 고급과목까지 이수가 됐었죠. 생명과학 실험 들었고 그래서 고대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물화생지 원투를 다 들은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물화생지 원투를 다 들었을 때 물론 이렇게 되면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말 과학 쪽에 많은 관심이 있구나. 가리지 않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신소대는 제 기억에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원투 다 들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대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걸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좀 더 선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게 평가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가능하다면 저도 이제 뭐, 무슨 1학년 시간표 짤 때, 어쨌든 물화생직을 만약에 물화생지 원 정도까지 다 들을 수 있다면 지금 다 듣는 쪽으로 일단 좀 시간표를 짜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뭐냐 단순히 이제 이 과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수학과 성취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온 것처럼 학업 성취도가 또 존재. 그러니까 들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성취도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혹은 이제 과학이 빠지게 되면 감점 요소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난 대학이 저 과목 들으라고 하니까, 아니, 내 생각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작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얘기에 솔직히 별로 공감은 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듣는 과목으로 가면 그만큼 잘할 일이 많으니까 레지대가 어려울 거고 인원이 적은 과목으로 가면 나는 거기서 이제 막 1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조금 이제 저는 낭만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등급을 잘 받아야지만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이제 여기서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는 어쨌든 입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건대 이상 가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동대도 상대로 이런 영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동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 뭐 이제 숙대 정도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화여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좀 이제 명시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뭘 보냐? 자, 학업 성취도. 이건 이제 전체 내신이 되겠죠. 이런 것인데 요건 전체 전과목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뭐예요?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성취도, 이수 현황 성취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과목도 다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되고 그 과목의 내신도 잘 받아야 한다라고 대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따져본다는 거 작업용량 쪽에서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하는 내용들하고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다? 뭐 일단 것 중에 그 지원 결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는 어떤가? 그리고 지원과 관련한 도전적 과제나 관계 등으로 드러난다. 이제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물리가 뭐 잘하는 애들이 듣는다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뭐 수강 인원이 적어서 안 들을래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말아라. 혹은 이제 지금 이건 2, 3학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뭐
구등급제가 나오는 과목보다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진로 과목으로 빠진다. 이런 것들, 약간 학점을 약간 그 세탁한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서울대가 이런 걸 공개한 이후에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특정 학과에 가려면 필수로 들어가는 교과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가정법으로 물어보죠. 뭐 선생님 그거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답을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떨어지진 않겠지만 붙은 애들을 보면 대부분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좀 더 이 그 뉘앙스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상 무적 교사학위도 권장 과목을 듣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고 오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비슷하다면 이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겠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애는 이제 명시적으로 방점이나 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목들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단과대학 편성이 달라서 여기 이제 이과대학이 이제 보통 말하는 자연대학인데 수, 물, 화, 지가 있죠. 이 생명은 이제 따로 단과대를 뽑아서 이제 세 개의 학과 정도를 묶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그래 거기 관련 그 과목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은 뭐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고 미적분 여기 기하까지 들어가 있고요. 수학 쪽에서는. 그다음에 물리학과를 물리 원투 들어야 되는 거죠. 화학과는 화학 원투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가려면 뭐 지원 원투는 당연히 들어야 될 거고, 물론 화원은 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물화생지 놓고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뭐 최소화시켜서 들려는 친구들도 있고 다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구과학을 제일 안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입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지구과 관련 학과들이 좀 비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플랜 B나 플랜 C로 약간 저희 학과를 바꾸려고 할 때 그렇게 용이하지 좀 선택폭을 줄인다. 지구가 아예 안 들어버리면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빠지는 게 좀 물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 생명이 빠지거나 하는데 화학은 거의 다 듣죠. 화학이 빠지거나 하는데 혹시 그 경우에도 이제 그러면 그 관련 학과는 듣기 어려워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소위 건동 이상의 라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종에서는. 자, 그다음 이제 뭐 의학기 나온 거죠. 그냥 권장감 이수하자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평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매우 작은 차이로 합불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늘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개설 안 됐어요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뭔가 봐줄 수 있다. 다만 그것도 그냥 봐주는 걸 어떻게 해라? 외부 공동교육과 정도로 들어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입시에서는 대학이 갑이잖아요.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래서 그냥 뭐 왜 안 들었지? 어쩌다 그랬지라고 사정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안 들었으면 일단 빼고 나도 후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하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핵심 과목들에 있어서 뭐 화생물 좀 스쳐져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영향돼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 역량은 평가된다. 요거는 그 서울교육청 설명에 제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 권장 예외 과목 중에서도 기술 과정이나 생활, 교양, 기타 가설 중에서도 자체 기술 과목 중에서도 지원 전공 관련된 과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것만 꼭 들으면 돼가 아니라 저거 관련된 과목들을 최대한 이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겠다는 거죠.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어차피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일 상대 좀 인기가 없는 지구과학이니까 지구과학 관련 수업들을 뭐 지구과학 원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융합까지 하고 이렇게 한 뭐 네 개 정도 들었다. 이런 아이가 있고 그런 거 플러스로 이제 고교 자체 개설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었다. 아니, 교양에서 뭐 좀 관련 들었다 하는 아이가 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하나라도 더 들은 아이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이건 고1들을 위해서 좀 가지고 온 건데 이건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스터디 코드라고 하는 역시 그 입시 유튜브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가지고 와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그때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현재 고1 책입니다. 고1도 지금 한창 뭐 그 학생부 종합 고교학점제 수요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위적분하고 기하도 거의 다 듣는 분위기입니다. 위적분 기하 듣는 분위기고 이제 그 과목들 중에 인공지능 수학은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 가든 안 가든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전 이 인공지능 수학은 문과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물화생지 중에서 이제 물화생지 원들은 이제 보통 듣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잖아요. 요 과목들이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기술 가정 쪽 과목이나 정보 과목들은 사실은 공대 쪽이 좀 더 직결되긴 하는 것들인데 꼭 공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활과학 탐구라든가 데이터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자연계열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계열 문과계열 나왔을 때 학과 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요건 이제 약간 요 분은 이제 자연대랑 공대를 섞어놨었는데 어쨌든 물리계열 쪽에서 물리나 화학 화학계열 쪽에서는 화학, 물리, 생명, 그리고 문화생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생활과학이나 그 환경공학 이쪽은 역시 생명과 화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드러났을 때 보통 이제 메디컬 계열하고 좀 변동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문지구 계열, 보건계열 이제 간호라든지 그쪽 계열들 그런 것들이 일단 필수 과목들이 될 것이다.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과목명이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한 자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그 스터디 코드라는 이제 입시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 융합 선택 과목에서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어쨌든 탐구 과목은 들어야 됩니다. 과제 영어라서 왜냐면 여기는 소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뭔가 소위 심화 탐구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이것들은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능하면 이게 사회 저기 사탐 쪽을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역시 윤리문제 탐구나 사문탐 같은 거 하나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탐구나 연구로 끝난 과목들은 다 그 소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학 철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과학 윤리의 문제라든가 아까 뒤에서 제가 연구 윤리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탐 중에서 이런 걸 하나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일반 선택, 전문 교과 요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저희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는 체크가 되는 포인트들인데, 요 얘기는 이제 왜 나오냐 하면 아까 나오는 것처럼 자, 이제 그 학교가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들이 열리는 것이고, 전문 교과들은 이제 특목고에서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약간 계속 따라하는 퀘스천이 그러면 전문 교과 듣는 애들한테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요거 마찬가지로 그 입학사정관님이 서울대학 그래 서울교육청의 교사들 상대로 한 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퀘스천 일반고에 재학 중인데요. 전문교과 1회 고급 심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 일반고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다는 못 열고 일부 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목보다 얼마 충실하게 이수하는 중에서 일반고는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특목고 개설 과목인 전문교과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 선택 과목들도 충분히 있고 사실 그것도 다 안 듣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무슨 음, 고급 땡땡으로 보통 나가죠. 뭐 고급 생명, 뭐 고급 뭐 아니면 이제 무슨 실험 이런 과목이 없다고 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스카이를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만일에 열린다면 가능하면 이수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 요거는 일단 그 2022 과정입니다. 그 이제 현재 고1들 같은 과정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통 교과죠. 보통 교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국영수 나와 뭐 일부 좀 이름이 바뀐 거 있지만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요 진로 선택에서 요렇게가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요게 이제 사실은 원, 물, 투, 화투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건데 이제 또 학기가 좀 쪼개졌죠.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어에서 요거만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죠. 이게 일반고 과정이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걱정하는 특목고 교과정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서 뭐 수학 과목에서 뭐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자 약간 고급자 붙은 거, 뭐 이산 수학, 뭐 약간 이제 뭐 그런 것들 고급 미적분은 고급 미적분, 그거 이제 고급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무슨 실험 과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고 이런 걸 꼭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만일 개설이 된다면 가능하면 들어두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이고요. 그래서 요시는 문제이 계속 있어서 조금씩 지체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명반인데 이제 그 아까 그 입사관이 이제 얘기했던 거였고 마찬가지 실학원 이수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래서 그 일반고의 경우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충실하게 이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교 선택하실 때도 이제 어떤 설명에서 그렇게도 설명들 하세요. 뭐 이 학교는 이제 특목고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학종에 유리할 것이다. 뭐 많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과목 위계에 맞게 들어. 아,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기존 책에 물원 듣고 물투 듣고 고급 물리 들어야 되는 거지. 얘가 뭐 물원 안 듣고 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물 원은 구등급으로 나오는데 물투는 이제 그 그냥 ABC로 나와 보니까 내신 때문에 물투부터 듣는 경우 있었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은 건 들은 걸로 쳐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는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해야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이 진로 선택을 많이 드는 걸 오히려 대학은 좀 경계합니다. 내신 세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신이 나오는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한 것을 우선시한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내신이 ABC로 표시되다 보니까 기존에 열심히 안 듣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바뀌는 고1부터 이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경희대 입학처에서도 이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나. 왜냐면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좀 더 그 대학 학과랑 약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보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ABC로 기초학력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것의 세특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들었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주로 이제 발표나 보고서를 한 거겠죠. 이런 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어차피 그냥 ABC로 대부분 나오니까 혹은 이제 고1들부터도 상대적으로 이제 5등급제로 좀 내신이 듬성듬성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글자로 서술된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사관과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대학이 보기 보통 교과로도 충분하다. 충분히 다양하다. 왜 이것도 다 안 듣고 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서울대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서성 정도 가는 애들 중에서도 충실히 안 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문 교과 심화 과목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공동교육 과정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그 과목들을 꼭 듣고 싶다면 공동교육 과정으로 듣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왜? 이건 이제 또 돈이 따로 챙겨서 신청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교육 과정 들어라. 그러니까 공동교육 과정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되는 진짜 완전 뭐 약간 교육청별로 진행되는 공동교육 과정이 있고 아니면 인근 몇 개 학교 묶어서 진행되는 이제 약간 그런 형태로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수를 해라. 하면은 더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대는 이게 이제 엊그제 공개된 자료인데 제가 좀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서울대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왼쪽 친구는 그냥 물토마토 들은 거고, 이 친구는 이제 화학실험 고급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들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자체로서 뭔가 얘네 둘이 A는 떨어지고 B는 붙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정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지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다. 이거는 이제 약간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약간 포장을 좀 한 거고, 좀 이제 속내는 사실은, 네, 그런 이제 약간,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아니, 공대 원애가 미적 분을 시대로 못한다. 그다음에 뭐 어디 원애가 뭘 개념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교수들이 수업하기 어렵다는 불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초반에 특히.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게 대해서 좀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디에 반영되느냐 했을 때, 뭐 수시 모집 서류 평가, 그다음에 정시 모집 교과 평가도 반영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고2, 고3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너무 그렇게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요새 한동안 이제 문과 침공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올해는 많이 특히 줄었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약간의 배려를 쌓는 거니까 뭐 이게 그냥 마치 그 학종처럼 정시에서 따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왜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고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종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교과에서도 아마 이 비율이 올라갈 거고요. 정시까지도 어쨌든 최소한의 이수 과목들은 따지게 되는 걸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아직 지금까지 핵심하고 권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죠. 이게 지금 요 앞에 거는 이제 고2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고3들부터는, 저 고1들부터는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표가 좀 너무 촘촘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좀 터주자. 그래서 이제 그에 나오는 이유는 뭐 이제 이런 취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자연계열이니까 자연계열 볼게요. 자, 이공계열 모집 단위는 필수 연계 과목을 축소하고 과학 소양을 폭넓게 갖추도록 제시하였고,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 과학도 진로 과목들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사실 뭐 그러니까 물1 듣고 물2에 상 듣고 물2에 하 듣고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사실 거의 두 배로 이제 이수 과목이 늘어나서 좀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능 수학력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교과 진로 선택 과목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네 미적분하고 기하 쪽에 있죠. 그쪽을 공부를 하고 와라라고 제시를 했다. 이제 이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과학 쪽은 조금 느슨해지는 거고요. 수학 쪽은 조금 빡빡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는 뭐 이렇게 뭐 과별로 봤을 때 되게 약간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보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환경 방안에서는 이제 그냥 좀 터서 그러니까 물화지 중에서 뭐세 과목 이상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지시를 하겠다. 다만 이제 물리를 꼭 들어야 하는 학과들은 이런 과목들은 물리를 꼭 들어라. 소위 찐 공대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 쪽보다는 이제 물리 쪽에 강조되는 학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학 쪽은 조금은 이제 어떤 고등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느슨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아까 이제 공대행이 나왔었고 그래서 확통, 기하, 무조건 투.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의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물화생지 중에서 세 과목 이상을 우수하는 걸로 진로 선택 과목 중. 이제 총 그러면 이제 어, 물화생지 8개 중에서 이제 3개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성대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전공 적합성이 안녕이라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를 내보내서 요 성대 올해 겁니다. 성대 이렇게 얘기해. 자, 모집 단위면 권장 이수하면 없다. 전공 적합성, 이 학과죠?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써라. 학종에서 심지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대가 뭐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아무래도 우수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너무 전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같은 설명의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권장 이수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뭐 서류평가에 반영하고 권장하고 미수에 관점하는데 자기는 반영 안 한다. 근데 이 단서가 좀 저는 단서가 진짜 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관련성과 상관없이 도전적인 과목의 이수는 서류평가에 반영하겠다.
근데 도전적인 과목의 이수가 뭐예요? 이 권장 과목 듣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 투,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고급 실험, 과탐, 뭐 과제나 연구 듣는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결국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항상 이제 그 대비되는 예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렇게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어. 이제 뭐 자리 한 자리 갖고 싸워요. 물론 한 명 뽑는 학과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쭉 과목을 열심히 아까 있는 뭐 이수 권장 과목 이런 쭉 들어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들은 애가 있어요. 누구 뽑겠어 둘 중에? 얘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 설명서 하는 얘기를 다 보조고대로 믿지는 말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소위 이제 오늘 스마트한 거 얘기 좀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한창 수행평가를 시달렸을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갈게요. 자, 이제 저는 요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요건 뭐냐면 요건 보시는 연세대학교 요거는 면접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 면접 문제고요. 이제 지금은 요 전형은 이제 사라졌죠. 요건 이제 교과 전형에 있던 면접 문제고 요거는 활동 구성이라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학종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그러면 여기 요 왼쪽 표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실험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T 호르몬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유도를 믿고 있다. T 호르몬과 관련해서 안 같이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게 문이과 공통 문제거든요. 연대는 원래 문이과 공통 문제가 하나의 이제 트렌드입니다. 전통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이제 문과 애들은 우리한테 왜 이런 생명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냐 라고 반발을 했는데 사실 생명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실험 설계와 실험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거. 그게 있고 이제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왼쪽 문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오른쪽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답변을 시켜보면 보통 최초합을 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은 이 집단 3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처음에 문제 풀어보면 한 3분의 2는 집단 3을 활용을 안 합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답변하는 표면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집단 3은 여기서 뭐냐 하면 내조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념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문제 같은 거 풀려고 하다 보면 어떤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넘어갈게요. 자, 일단 왼쪽 실험은 이제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 하면 저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요. 대학에 가면 문제의식을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자, 인간 행동이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진짜 그럴까?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인간도 생물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동물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아? 다른 요소에 의해 좌우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이제 저런 이제 실험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려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약간 주변 현상에서 오는 거죠. 근데 내 주변 친구들 보니까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라던데 이거 무슨 호르몬 때문이라던데 혹은 뭐 요새 뭐 아버지 어머니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이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약간 갱년기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 이거 호르몬 때문이라던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진짜 그럼 인간도 생물이니까 호르몬 때문이야? 아니야. 인간은 뭐 이성적 존재는 다른 거야. 이런 고민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만들고 가설을 세워서 각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의 행동은 무엇이 좌우하는가가 질문이죠. 아까 그 문제. 그래서 자, 첫 번째 답변은 뭐야? 생물학적 요소가 좌우한다. 두 번째는 아니야. 다른 요소가 좌우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믿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물학적 요소라는 건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생물학적 요소를 우리 호르몬으로 좀 좁게 정의하자. 수많은 생물학 요소 하나를 잡자. 그러니까 얘가 호르몬이 대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호르몬의 대표는 이기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T 호르몬으로 잡자. 점점 좁아지죠, 지금 개념이. 이걸 뭐라 그래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도 너무 넓잖아요, 그죠? 행동이 뭐 100만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기적 행동으로 하자. 그러면 대체 어떤 행동이 이기적 행동이야라고 물어보면 묻는 사람마다 답이 다를 거예요. 아, 그때 어떻게 돼? 그러면 뭐 10만 원을 줬을 때 아니면 만 원을 줬을 때 상대편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그 제한 액수를 가지고 정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한 액수가 적을수록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인데
너는 10,000원 갖고 난 9만 원 가지라. 이런 뭐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이기적인 점들 측정을 해보자. 라고 놓는 거죠.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야?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나오는 건데,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 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설을 만들어야죠. 가설은 뭐야? 이러면 이럴 것이다가 되는 거니까 T 호르몬을 맞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적은 액수를 제한할 것이다. 왜? 이게 이기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T 호르몬을 믿었을 때가 아닐 때보다 적은 액수를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봐서 그럼 호르몬의 영향이 있었네. 아니네, 믿음의 영향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실험 결과 같은 경우, 그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제시 문제.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돼? 호르몬이란 것의 변수를 비교하려면 믿음 변수를 통제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변수를 비교하려면 호르몬 변수를 통제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표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변수를 이제 통계하려면 뭐래요? 여기 믿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위약이라고 결합해서 특히 비교를 해야 되는 거, 가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비교할 때는 호르몬을 변화할 때는 세로로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뭐가 돼? 그래야 변인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봤더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믿음은 적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T 호르몬을 맞으면 저온 액수를 제한할 것이라는 거는 틀렸죠. 왜? 호르몬을 맞은 애들은 더 많이 제한했으니까 기가. 그다음에 호르몬을 믿었을 때가 아니다. 저온 액수 제한할 것이다는 실제로 적극 그래서 인용이 되는 거죠. 이게 가설의 기각과 인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T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건 호르몬을 대표하는 거였고 호르몬은 다시 생물학 요인을 대표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되는 거죠. 음. 다시 이제 우리 그 현상으로 원래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실험 설계고, 실제로 실험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남이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무슨 실험해요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심리학과나 이런 데 가는 애들한테, 이거 사회과학 실험, 사실은 굳이 따지면 이건 사회과학 실험이긴 합니다. 따져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걸 이제 제안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험이 되게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자꾸 어려운 실험을 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냥 주변의 현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무슨 실험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오는 것들. 뭐 문제의식은 뭐였고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뭐였고 가설이 뭐였고 개념이 뭐였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변수가 뭐고 동속변수가 뭐고. 실제로 면접 때 생기부에 이거 써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좀 의외의 결과는 뭐냐면 특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문과에 대해서 잘 풀어요. 이 사회문화를 들은 아이들. 걔네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 자체를 개념으로 배워요. 단어의 정의들을. 뭐 조작 변인이 뭐고 뭐 분석 변인이 뭐고 뭐 그 개념의 근데 이과 애들은 실험은 계속 하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실험을 해요. 이렇게 약간 개념 정의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어, 이런 걸 우리 문제를 풀려고 보면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자연 계열이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로 가설의 기각과 인용 이런 내용들을 좀 실험 보고서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연관 관리하는 애들하고 그런 거 하지만 특히 과학탐구 실험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실험 설계를 하고 다른 이제 뭐 이런 유튜브에 올라온 실험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 식으로도 과제 수행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써주고 이 틀에 맞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만일에 뭐 생활기록부에 자기평가서를 내라고 하시면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정리해서 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과정과 방법이에요. 어, 과정과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애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건 결론과 결과예요. 자기가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실험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심화 탐구가 제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에 다 실험이 제일 중요한데 실험은 지금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과정들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무슨 실험을 했냐보다는 어떻게 했냐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요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탐구력이 된다는 거고요. 탐구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수업 활동이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 중에 활동을 하거나
아니 주로 이 수행평가가 이루어진 것들이 세부 특기상에 적게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자연계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이론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실험하고 적용해서 대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랬을 때 탐구력이 좋은 학생을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면접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되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선생님 문과니까 이거 모르시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그 실험 자체 제가 안 해봤을 수는 있겠죠 문과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기본 툴은 지금 말씀드린 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실험한 애랑 아니면 이제 선생님 앞에 실험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밖에서 그냥 실험하는 거 보고 온 애랑 앞서 말씀드린 과정 설명 못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면접에서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실험하는 게 중요하고 실험을 하려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어떤 프로세스는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 관심이 다른 주제탐구 수준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런 휴먼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심한 탐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학생부에 작성이 돼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로 정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점점 중요해진다고 또 서울대가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외대부고의 어떤 그 수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번까지 수행평가를 하는데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실험부에서. 요게 이제 요 통합과학 그 강의 계획서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요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지워야겠죠. 자, 이제 대안과 보완책으로 가겠습니다.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활동도 안정해주면 못하죠. 기회를 안 주면 마당을 멍석을 안 깔아주면 못하는데 독서는 자기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독서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서가 중요하다. 소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적 호기심. 책을 보고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실험을 하고 책을 더 읽어볼 수도 있으면 연계활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근데 24년도 대입부터는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꾸 그래서 독서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성 종합 등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뭔가 책을 바탕으로 한 뭐 발표나 보고서를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소위 생활기록부 7번 독서활동 상황 자체는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생기부 7번은 반영되지 않지만 아까 보셨던 뭐 세특이나 창체나 햄특 쪽에 책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책을 한 두 권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공학계열, 인문계, 상경계열 다 책 소개드렸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이 책으로 수업도 합니다. 과학에서 가치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또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과학윤리나 과학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연구 태도 혹은 액티비스트로서의 연구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례나 경험들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뭐 화학 쪽 가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보는 책들 침묵의 봄 이런 책에 대한 사례도 나와요. 침묵의 봄이 사실은 이제 가치 중립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 제기를 받는 책들이죠. DDP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해서 이거는 뭐 사실은 저는 뭐 사실 문과 친구들도 봐야 될 책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일단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굉장히 그 기본적인 얘기들 여기 나오죠. 연구 주제 선정부터 설계 실행 평가까지 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1학년 때 아직 안 읽었다면 2학년들이라도 그다음에 오른쪽 책은 과학의 반쪽사라 그래서 이건 약간 과학이 지니고 있는 서구 중심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과학사 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이 왜 우리가 서구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한테 생소한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 뭐 중국 과학이라든지 아시아 과학이라든지 뭐 이슬람도 아시아圏 나오죠. 동양 쪽, 동아시아 쪽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이제 약간 그 우리가 듣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이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을 가지고 어쨌든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두 책을 많이 추천을 해서 좀 변형된 챕터가 여러 개니까요. 서로 다른 챕터들을 보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으로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좀 질문들 아직 하나도 안 주셨는데 질문들 주실 동안 조금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어, 뭐 학년이 어떻게 되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1대1 컨설팅 진행을 해서요. 제가 요 5월 말 6월 초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일단 요겁니다. 진단 컨설팅 중에서 학과나 과목을 선택하는 거 주로 1학년들이 해당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첫 해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마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진짜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학교마다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실전을 겪으면서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죠. 학생들한테. 근데 수요 조사부터 일단 애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요. 잘 질문을 하면 괜찮죠. 그냥 지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1학년들의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그러니까 아마 수강 신청은 제 생각에 기말고사 후에 주로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지금 뭐 대체적인 계열이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건 좀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트랙을 따라가야 되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진단 컨설팅이 요 시기에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 나와 있는 고3들 같은 경우에 수시 원서를 좀 미리 정해놓겠다. 그래야 이제 1학기 생기부를 좀 보겠다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치 컨설팅을 미리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가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기말고사 직후에는 이제 생기부 기재. 1학년들도 지금 이제 1학기 때 생기부 기재가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자기 평가서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생기부 참고자료 내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써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앞에 아마 제일 먼저 요 자료 앞에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가 공유되긴 했었는데, 네,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제가 진행하는 그룹 수업인데요. 일단은 이제 7월이 되면 요 제시문 면접 수업은 일단 고3들 대상입니다. 고3들 대상이고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좀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3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입 자소서 반도 일단은 조금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또 다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는 이제 고입 수업은 두각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정기관리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아마 학기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조금 여석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각 통해서 아마 대부분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이런 온라인 설명회, 오프라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각에서 진행되지 않는 다른 주제의 설명회를 보고 싶으시면 그건 여기 송영기 메디컬 에이전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제 입시 밴드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입을 좀 해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또 지나간 설명 영상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가입을 해두시면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 캡처라 230명인데 지금은 한 1,500명 넘었습니다.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오늘 이제 생활기록부, 뭐 자연계열 이렇게 뭐 키워드가 잡히긴 했지만 이것과 뭐 관련성은 좀 떨어져도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나요? 인문하고 상경이요. 인문하고 상경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은 지난달에 있고요, 5월에. 상경은
1월인가? 2월에? 어쨌든 이건 겨울에 한 것 같은데 이미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밴드에 아마 제가 상경결을 이미 올려놓은 것 같고요. 보통 한 2달 정도 시간차를 두고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고,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PPT가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캡처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그 배포를 하면 좀 문제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PPT 자료를 드리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그 영상이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거기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보기 거기서 가능하세요. 2달 있다. 고1도 기말 끝나고, 네, 이건 이제 학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이제 기말고사가 7월 첫 주 정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겨울이래. 여름방학 한 7월 20일 전후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한 2주 열흘 동안에 막 휙휙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날을 잡아서 야 7월 15일까지 뭐 다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한두 개 학교만 그렇게 하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뭐 화요일이면 들어와서 야 내가 생기부 쓸 건데 니네 뭐 나한테 내가 뭐 줄 거 있으면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이메일로 보내 이런 식으로 보통 한 하루 이틀 몇 시간 주시거든요. 그때 잘 써서 그때 바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고일들은 생기부가 8월 31일까지라고 하시거든요. 1학기 생기부가. 근데 사실 여름방학 지나면 여름방학 한 다음에 거의 내용적인 거 수정 못해요. 그다음에 오탈자 고치는 정도. 그리고 의대 생기고요. 의대도 했어요. 의대도 했는데 밴드 주소 잠시만요. 네, 밴드 제 왼쪽 밴드입니다. 의대 생기부도 그다음에 학원 쪽에서 이거 앞쪽에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마 제가 1, 2월 중에 했을 거예요. 예. 이것도 아마 영상이 곧 올라갔거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밴드 주소 여기 있고요. 임무는 사탐 잠깐만 또 보시면 있나요? 임무는 사탐 과목이 이제 위계가 중요하진 않고 위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위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관련성 높은 과목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탐구 과목들은 어쨌든 네, 듣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수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PPT 내용 정기 관리 요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1년에 4번 보는 친구들이 제일 많거든요. 어, 1년에 4번. 그래서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설계, 학기 끝날 때 생기부 기재, 다시 이제 2학기 설계, 2학기 기재.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언제 어떻게 받냐는 걸 되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1년에 4번 정도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그게 많다고 생각하시고 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컨설팅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고3은 고3한테 필요한 게 있고 고1은 고1한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4번 진행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많고요. 이건 주로 이 방학 때 뵙겠죠. 여름방학 시작하고 끝날 때, 겨울방학 시작 끝날 때. 자,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내지는 이제 뭐 학생 성격에 따라서 약간 걱정 인형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는 뭔가 그냥 약간 잘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이제 제가 카톡으로 수시로 애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요구 보시는 심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단 3월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 일정이 아마 이렇게 좀 잡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저 지금도 카톡 몇 개 쌓여 있거든요. 뭐 수행평가 나왔다고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제 그런 카톡 관리하는 게 있고 그래서 A형과 B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A형을 좀 권해드린 편이고 근데 이제 뭐 학생이 조금 이제 그런 일단, 자기 주도성이 조금은 아직 아쉽다 하는 경우는 B 형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B는 근데 제가 1년에 어, 지금 12명으로 약간 묶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자리가 한 2개 정도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잠시만. 또 독후나 토론 등을 이거 공개하신 거죠? 생기부에 녹여 쓴다고 하는데 세특의 교과와 함께 어떻게 주면 좋을지 막막하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특은요 500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수행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그 교육청의 매뉴얼 자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행평가를 2개 정도 하잖아요. 학생이. 과목별로. 뭐 많이 한 학과, 4개 한 학교도 있지만. 그럼 그 2개의 활동을 각각 한 250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내가 양식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뭐 독후감을 썼다. 뭐 독후감을 왜 썼으면 독후감도 여기
이제 본인 나름대로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책을 왜 읽게 됐고 거기서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 그러니까 조금 양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토론도 마찬가지죠. 무슨 토론을 했고 왜 하게 됐고 무슨 자료를 찾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한테 어떤 영향 변화를 줬고 요렇게 이제 250 정도씩 활동 두 개로 적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3 메디컬 목표시 내신 따기 좋은 아직까지 메디컬 입결 없는 일반고에서 전교권에 든다는 좋은 선택이 될까요? 근데 메디컬 입결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나요? 그러니까 한두 명은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 학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를 가시면 메디컬 입결 일반고를 가시면 이거는 이제 1.0을 찍어서 1.00을 찍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일지는 좀 앞으로 바뀌고, 예를 들어서 연대를 갈 수 있느냐. 근데 연대는 제치점수가 적은데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메디컬 입결이 나오는 학교에 가서 뭐 1점 극초반의 내신을 받고 최저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 방법이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입결이 없지는 않아도 내신 따기 쉬운 학교 1.00 받고 내신 최저 맞춰 간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긴 할 거예요. 점점 이제 교과 쪽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같은 게 자연계 과탐내 사탐을 선택할 때 사탐은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학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견제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있나? 2학년 때부터 있으면 이제 그만 뭐 윤리 문제, 윤리 탐구였나요? 윤리 문제 연구나 사회과제 탐구나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사탐 특별히 뭘 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그런 탐구 과목들이 우선순위 되긴 합니다. 18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개별 과목들을 언제 확정해서 발표하나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3년 예고제를 하니까 어쨌든 내년 4월에는 확정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들 거의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 입시안들 보시면. 그래서 거기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27년 입시안이랑 거의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선택 과목에서 바탕 선택 물화생지를 3개 들으라고 했는데요. 물화생지와 연계된 과목 다 똑같이 들어야 하네요. 물화생지 듣고 샀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서울대 걸 들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슬라이드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이 있는 과목들은 원을 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역학과 에너지가와 전자계 양자가 기존의 물리 2란 과목으로 합쳐져 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에 가 화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 이상 들으라는 거죠. 뭐 이런 그 기존의 투 과목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물원, 화원, 생원, 지원만 듣고 사탕 과목 들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갑자기 집이 늘어나네요. 제가 빨리 가야겠습니다. 1학년이다. 학교 입사 일반 선택에서 불화생지 중 3과목밖에 못 듣는다. 아닌데. 진로 선택, 들은 과목만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을 들은 과목만 선택해야 하나요? 어,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 구분은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화생으로 그걸 안 쓰셨구나. 물화생을 들었으면 기존의 투 과목들도 일단은 물화생 카테고리에서 들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구과를 내가 안 들었는데 지구과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건 일단 좀 어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3개를 들었으니까 그럼 6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반 선택 과목. 그 중에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학교 있죠. 과목별로 발표하면 기재해 줄게.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선생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행평가를 2개를 했어. 근데 추가 발표도 했어. 그럼 3개를 다 써줘야겠네? 그럼 이제 하나에 뭐 예를 들어 166자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야 그럼 수행평가 두 번째 거보다는 추가 발표가 더 필요한데 그럼 그걸로 두 개 적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해피한 건 애한테 물어보시겠죠. 야 너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뭘 써줄까? 그럼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기존 수행평가로 뭔가 본인이 충분히 어필했다 그러면 추가 발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뭐 그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또 수행평가는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는 게 맞겠죠. 진로 과목과 융합 과목 중 어떤 게 더 권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 권장이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학층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진로 과목 쪽을 일단 그 듣고 그다음 융합 과목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진로 과목을 건너뛰고 융합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좀 이제 그럼 따져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메디컬 지망인데요. 수학에서 기하를 꼭 들어야 하나요? 꼭은 아닌데요. 혹시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고. 그 저희가 지금 메디컬 설명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하를 보통 안 들었거든요. 보통 안 들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가면서는 조금씩 듣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꼭이라고 물어보시면 꼭은 아니에요. 아, 이거 저한테 상담하는 거요. 그 자기평가서를 하는 거 생기부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학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말로만 문과에 이과야 뭐 공대 갈 거에 듣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제 6월 중에 기말고사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 진단 요 이제 어쨌든 학과나 과목 진단 컨설팅 좀 해서 일단 학생하고 제가 좀 상견례기 안면을 쳤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근데 이미 내신에 돌입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뭐 내신 성적 숫자 나올 때 기다리지 마시고 또한 뭐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 자기평가서는 제가 그냥 애들이랑 카톡으로 그때그때 주고받거든요. 만나서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약간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대학 공학 둘다 관심 분야인데 아직은 명확히 정하지 못하겠어요. 보라색 어떤 거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건 이제 뭐 몇 개 선택이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화생은 들어야겠죠. 화생은 들어야 되고 세 개까지 가능하다 물리까지 들어야 돼요. 요새는 의대가 거의 물리를 듣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 무조건 두 기억 되는 걸까요? 기하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 굳이 따지면 미적분 2가 기하보다 더 우선순위는 있죠. 융합 과목 몇 과목이 적다하다는 건 이건 학교마다 편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그건 이제 어제 일할 때 설명회 때도 좀 이제 학교별로 워낙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그, 2학년 때 이걸 융합과목이 너무 여러 개 들어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로 과목을 들을 만큼 들었다. 그랬을 때는 융합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진로 과목지도 안 들어오는 융합 과목 듣고 있네라는 인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건 학교마다 편제가 달라서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진로 과목 들을 만큼 들었구나. 그래서 융합 과목 들어갔구나. 그런 인상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융합 과목도 사회나 과학 쪽은 이게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이것도 내신 세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오해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융합 과목 취소 몇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학교마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불화생지 좀 과탐도를 사탐도를 선택한 인문계 학생이라고 본다는데 저는 이거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개를 들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탐구에서 네 개를 들을 수 있으면 보통 3 플러스 1 정도로 듣죠. 그래서 세 개를 들은 게 과타이면 얘는 문과구나, 이과구나 생각하는 거고, 문과로 세 개를 들으면 얘는 문과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과탐들 사탐 두를 이제 가끔 오해를 하셔서 자율전공이나 무전공이가 뭐 융합이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돼요. 합종을 전제로 한 거였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더 있나요?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전체 편제표가 없는데, 여기 있나? 이거. 이제 융합 과목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 중에 과목,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탐하고 과탐은 안 나오고 국영수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